지금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여러분은 방금 그 일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셨나요? 여러분이 제 명령에 복종할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협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순전히 자신의 결정에 의해 제 말을 따른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에 의해 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자유의지는 정말 복잡한 주제입니다. 사실 자유의지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철학자들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의지는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발전은 점점 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견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내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모든 결정이 내려져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견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의 결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몇몇 실험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첫 번째는 벤자민 리벳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손목을 구부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손목을 구부리기로 결정했는지 체크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뇌파를 측정해서 언제 손목 운동과 관련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됐는지를 관찰했는데, 관찰 결과 참가자들이 손목을 구부리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체크한 시점보다 평균적으로 0.35초 이전에 이미 뇌에서는 손목을 구부리는 것과 관련된 뇌의 부위가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즉, 나는 이제 손목을 구부리겠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뇌는 손목을 구부리기로 결정을 해놨다는 거죠. 또 다른 유명한 실험으로 프리드, 무카멜, 크라이만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버튼을 언제 누를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지시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뇌파가 아닌 뇌에 직접 전극을 삽입해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인지하기 0.7초 이전에 이미 뇌의 관련 부위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외에도 비슷한 실험들이 많은데요. 이런 실험들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뇌가 결정을 끝마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자유로운 결정은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모든 의식적인 결정은 이미 뇌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운명지어져 있는 결정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서 우리는 그걸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는 생각보다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에 앞서서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는 거라면 결정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그는 살인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이끌려져 있는 거라면, 즉 그의 무의식이 이미 살인의 결정을 내려놓은 거라면 그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뇌의 힘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강화시키다 보면 살인자에게는 살인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죠. 자신이 의식적으로 내리지도 않은 결정에 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자유로운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 법칙은 그저 사회가 잘 기능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하는 규칙에 불과할 겁니다. 살인범이 감옥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의지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살인범을 감옥에 보내야 사회가 무난하게 관리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윤리학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자유의지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온갖 실험이 인간의 의식적 결정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의식적인 결정은 별 의미를 갖지 않는 걸까요? 철학자 알프레드 멜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는 결정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실험들에서 참가자들은 마치 자신이 언제 결정을 내렸는지를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전제되었습니다. 지금, 이때 손목을 꺾기로,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본인이 의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로 참가자들이 자신이 의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결정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겠다고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은 어느 순간에 내려질까요? 저는 제 결정의 순간을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멜은 이 실험들에서는 모두 긴 호흡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한 결정들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손목을 비틀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왼쪽과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는 등 즉각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들만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경우들에서 의식적인 결정보다 더 앞선 시점에 뇌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게 곧 모든 의식적인 결정에 앞서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식량이 부족해져서 여러 사람 중 누구 한 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희생자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중대한 결정은 앞선 실험들에서처럼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깊고 길게 여러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고민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 동안 고민이 끈질기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긴 고민의 결과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앞선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식적으로 내가 결정을 내렸다고 알아차리기 0.5초 정도 전에 이미 뇌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경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식적인 결정의 활동이 별 의미 없는 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의식적인 결정의 활동은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년간 이어지면서 나의 최종적인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알아차린 것은 긴 결정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생각들이 다 내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 결정은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난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과연 내가 의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멜은 이런 논리를 통해 긴 호흡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경우 의식적인 활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며 따라서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죠. 또한 언제 나의 결정을 알아차리느냐라는 질문도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소개된 실험들에서는 전부 참가자들이 자신이 언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내면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언제 결정을 내렸는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참가자들은 당연히 결정을 내리면서 내가 언제 결정을 내리는지 잘 캐치해야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특수한 실험적 환경에서는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결정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에 인위적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결정의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언제 결정을 내리는지에 집중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 고백할지를 결정하면서 그 결정을 자신이 언제 내리는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자신이 언제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의 사안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일수록 더더욱 결정의 순간을 인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일수록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각을 하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지 자신이 언제 결정을 내리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뇌의 활동과 인간의 의식적 알아차림 사이에 있는 시간차를 통해 자유의지를 논박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직까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멜의 생각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으로서 결코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의지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의지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 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과학적인 실험 결과 혹은 이론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자유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어차피 세계의 모든 현상은 물리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인간 역시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 뿐이니 거기 안에 자유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법칙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설명이 될 텐데 도대체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자유의 한 가지 의미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이런 자유의 관념 말고도 다른 자유의 관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다양한 자유의 관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기독교 신앙을 강력하게 받아들이던 서구 중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찾고자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자유의 가능성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과학적 발견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자유의지를 논박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지금 완결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는 건 지적으로 충분히 성실하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